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과 첨단 기술. 네, 봅시다. 자, 원자 구조와 전기적 성질. 우리 앞에서 이제 뭐 주기율에 관련된 내용도 배우고 했는데, 보면은 일단은 원자의 구조는요, 보면은 중심에는 양전하를 띠는 무거운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 안에는 알다시피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원자핵 주위에는 전하를 띠는 전자가 돌고 있고, 이 전자들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 궤도인 전자 껍질의 궤에서 전자들이 회전을 하고 있고요. 이때 원자핵하고 전자 사이에서는 서로 당연히 반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가 적용합니까? 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특정 궤도에서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형, 앞에서 배웠던 거, 이거를 보어의 원자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보어라는 과학자가 제시한 이론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전자들은 원자 핵하고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적 인력이 있어요. 근데 원자 핵의 질량이 전자보다는 워낙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는 당연히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 정확하게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 전기적 인력이 일종의 뭘로 작용하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해서 얘네들이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 원자핵 주변을 계속해서 회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속박 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자유전자,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이제 금속에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전자 때문이다 라고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는데, 보면은 자유전자는요, 이 원자핵 속의 속박, 즉 누구예요? 원자핵의 인력에서부터 벗어나서 물질 속에서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바로 자유전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인력을 끊고 나와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어떻게 돼요? 이 인력이 잡아당겨주는 에너지를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얘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속박에서 벗어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고, 이 자유전자 때문에 바로 전하의 이동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전류의 흐름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자유전자의 유무에 따라서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전기 전도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를 얼마나 잘 흐르게 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 주게 되는 건데, 보면은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보통 도체는 이제 금속 상태, 아니 고체 상태죠. 그 다음에 부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아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요? 작다. 그러니까 뭐가 작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저항이 작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해를 하는 정도가 거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체는 그럼 저항이 굉장히 작을 거고, 부도체는 저항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왔던 자유전자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많던지 아니면 속박전자들이 뭐가 되기가 쉬워요? 자유전자가 되기가 쉬운 거고, 그다음에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던지 아니면은 속박전자가 자유전자가 되기가 어떻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자유전자의 수가
전기 전도성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말뜻 그대로 하면은 반만도체라는 뜻인데, 이게 정확하게는 반만도체가 아니라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반만도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전류가 잘 흐를 수도 있고 잘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전류의 전기 전도성을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을 때로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해줄 수도 있고 못 흐르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조절한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전류의 흐름을 제어를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체는 보면은 자유전자가 많아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도체에 전압을 가하면 자유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보면은 전압은 이 전위라고 해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주게 되면은 자유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참고로 전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요. 전류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그래서 활용은 전기 부품이나 전기 장치를 연결하는 소재, 보통은 전선으로 사용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속박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요 사이를 이동을 해줄 수 있는 게 자유전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도체는 물질 안에서 자유전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전류가 잘 흐르지를 못합니다. 얘네들이 이 밖으로 잘 튀어나오지를 못해요. 보통은 이제 공유결합 물질들이 많게 되죠. 네. 그래서 고무, 유리, 나무, 플라스틱 등이 있고, 얘는 절연체의 소재로 활용을 해줍니다. 전기가 잘 통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도체는요, 크게 순수 반도체하고 불순물 반도체하고 이제 보통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반도체는요, 주기율표에서 준금속에 해당하는 14족 원소인 규소나 게르마늄을 기본 구조로 해서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규소나 저마늄과 같은 14족 원소, 즉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로만 이루어진 반도체예요. 다른 건 없어요. 순수하게 Si, 실리콘, 규소로만 되어 있던가 저마늄, 게르마늄으로만 되어 있는 반도체,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원래는 몇 개? 4개 있고 옆에 있는 애랑 또 다시 이렇게 다 옥텟 상태의 전체 공유결합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자가 다 공유되어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순수한 규소 반도체는 고체 내에 주위에 규소 원자 4개랑 공유결합을 다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전부 다 속박전자기는 하나, 일부 조건을 전압을 아주 크게 건다던가 하게 되면은 전류가 일부 흘러요. 근데 이거는 잘 흐르고 못 흐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흐르려면은 뭘 써요? 잘 흐르게 하려면 결국에 뭐 반도체를 쓸 이유가 없죠. 뭘 쓰면 돼요? 그냥 도체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어를 하는데 얼마나 쉽냐 어렵냐. 그러니까 좀 더 큰 전압으로 제어가 가능한 거고, 불순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전류가 잘 흐르니까 조금 더 작은 전압으로도 뭐가 가능한 거고, 제어가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제어의 정도에 대한 부분이지 전류가 잘 흐르고 못 흐르고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전기 전도성을 크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불순물 반도체는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순수하게 14족하고 15족만 있는, 14족 원소로만 돼 있는 순수 반도체에다가 토핑이라고 하죠. 우리 그 피자 위에 뭔가를 더 막 넣는 것처럼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를 해서, 불순물은 나쁜 게 아니라 14족 원소가 아닌 다른 원소를 첨가를 해서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핑으로 첨가하는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서 N형 반도체, 네거티브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 포지티브 반도체에서 두 종류로 나눠져요. 자, 차이는 뭐냐면 N형은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순수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 그러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가 더 남는 잉여 전자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자리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로 15족 원소에 해당하는 뭘 넣어줘요? 보통 인 같은 걸 넣어줍니다. 인. 예, 이 안에다가 인 또는 비소를 이 안에다가 집어 넣어줘요. 그렇게 되면은 다 어떻게 돼요? 원래는 전부 다 옥텟 상태로 풀로 다 꽉 차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돼요? 전자가 하나가 남는단 말이에요. 15족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남는 전자가 여기서 어떻게 서로 밀어버려요. 그럼 얘가 일로 밀면 얘도 밀리고 또 얘도 밀리고 하면서 결국에는 전자가 어떻게 돼요? 남는 전자가 다른 전자를 밀어내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돼요? 남는 전자가 생기니까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잉여 전자가 다른 전자를 밀어내기 식으로 하면서 반도체 내부를 이동해서 전류가 순수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잘 흘러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요, 여기다가 전자를 남는 건 아니라 전자를 하나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비어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양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공이 생기는데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순수 반도체에다가 3개짜리인 붕소나 아니면은 알루미늄 같은 13족 원소를 첨가를 하면은 여기 하나 비어있는 양공이 생겨요. 그러면은 전자가 이 빈자리로 이동을 하면 양공이 여기 오고, 여기로 일로 오다 보면 양공이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이동하면은 전자가 일로 이동하면 양공이 일로 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양공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건데 거꾸로 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양공이 이동해 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갔다. 하지만은 양공이 이렇게 내려온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 있고 양공이 여기 있으면 전자가 이 양공을 채워져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자가 여기 양공 쪽으로 채워져 가면 이 부분이 B잖아요. 전자는 오른쪽으로 간 거지만 양공에서 보면 양공은 왼쪽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형에서는 자유전자가 남기 때문에 보통은 이 잉여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류의 흐름이 개선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P형 반도체에서는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한 거지만은 양공이 이동을 해서 전류의 흐름이 좀 더 개선이 된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면 양공주의 전자가 양공을 채워요. 양공을 채우면은 그 이동해간 전자 부분이 B니까 이 부분이 양공이 되면서 전류가 조금 더 잘 흐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전자는 당연히 무슨 전화 떼요? 마이너스죠. 근데 양공은 여러분들 플러스 전화를 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형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반도체 소자를 활용을 하면은 각종 센서, 그 다음에는 첨단 기술의 소재,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에 이용이 되는데요. 자, 당연히 이제 첫 번째 다이오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반도체가 바로 다이오드예요. 그냥 붙여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하고 두 개를 붙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이오드예요. 그냥 두 개만 붙인 거.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이 다이오드는 자, 정류작용이라는 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해요. 정류는 전류를 거른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이오드는 회로도용 기호에서요,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이 화살표 방향으로 뭐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전류 방향. 전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일로 가려면 이쪽이 무슨 극이어야 돼요? 이쪽이 전압이 뭐가 걸려야 돼? 이쪽이?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려면 여기서 무슨 전극이 뭐랑 연결돼야 돼요? 플러스 극. 그 다음에 이쪽은 어디랑 연결돼야 돼요? 마이너스 극. 이렇게 돼야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 오른쪽은 N형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P에서 N 쪽으로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쪽은 무슨 극이랑 연결해 놔야 돼요? 플러스 극이랑. N형 반도체는 무슨 극이랑 연결해 놔야 돼요? 마이너스 극이랑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가 여러분들 회로에서 긴 게 무슨 극이에요? 전지의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이오드에 PN 이렇게 걸리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순방향 전압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흘러요. 그런데 얘가 거꾸로 이렇게 되면 N형의 플러스 극, P형의 마이너스 극이 돼 있으면 전류가 안 흘러요. 알겠죠? 역방향 전압이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류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가전제품, 돼지국 꽂아서 쓰는 게 교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하고 전류 사이의 그래프를 보면 교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정류작용을 통해서 얘를 플러스만 가는 거, 그다음에는 마이너스만 가는 전류로 바꿔주는 게 바로 뭐다? 다이오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충전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다이오드인데 빛을 내게 만든 다이오드는 바로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합니다.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 첨가하는 원소에 따라서 방출하는 빛의 색이 달라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옛날 LCD 모니터 같은 거 보면은 저 안에서 색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빛을 나게 되는 거고, 발광 다이오드 LED가 전광판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런데 보면은 LED로 여러 가지 색을 합성을 해서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OLED라고 하죠. 그래서 요새 나오는 TV, OLED TV들 나오게 되는데, 자, 얘는 똑같아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고, 얇고 가벼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소자예요.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도 이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LCD라고 하는 거랑 OLED는 조금 달라요. LCD는 앞에 뭐가 있어요? 액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액정. 여러분들 핸드폰 뭐 쓰다 보면은 예전 핸드폰은 이제 폴더블 말고 이렇게 접히는 거 말고요. 예전 핸드폰은 앞에 뭐 있냐면 액정이 있고, 액정이 깨져버리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에 있는 보통 LED TV도 그렇고 뒤에서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오는 걸 앞에 있는 액정판이 투과를 시켜가지고 앞에서 색상이나 빛을 통과시키는 게 LED예요. 그런데 이 OLED는 뒤에 있는 백라이트라고 하는 빛이 나오는 부분이 없고 스스로 그냥 패널 자체가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러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가 스스로 빛을 내고 화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서 투과시켜서 화면을 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거라 훨씬 비쌉니다. 한 3배, 4배 이상 비싸요. 가격 자체가. 네. 대신에 훨씬 더 선명도나 이런 부분은 OLED가 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요, 다이오드가 3개가 결합해 있는 게 트랜지스터예요. 다리도 몇 개요? 3개죠. 그죠? 다이오드는 몇 개? 2개잖아요. 그쵸? 근데 트랜지스터는 3개예요. NPN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PNP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뭘 쓰든 상관은 없어요. NPN이나 PNP나 이렇게 두 종류가 있게 되는데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NPN, PNP 이렇게 해서 증폭 작용하고 스위치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증폭은 뭐냐면은 전류를 키워요. 그러니까 보통 뭐에 사용하겠어요? 약한 신호를 키워야 되니까 앰프.
아니 맞아, 기본적으로 예전에 라디오에 썼어요. 라디오 전파가 약한데 이 전파를 키워서 하는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디오는 어떤 식이냐면은 라디오 전파에다가요 음성을 입혀요. 같이 이렇게 해서 복조라고 하는데 빡 입혀요. 그러면은 라디오 전파에다 사람 목소리가 입힌 상태로 공기 중으로 막 와요. 그러면은 이걸 라디오에서 받아. 라디오에서 받으면은 라디오 전파하고 사람 목소리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 목소리만 따로 빼는 거예요. 이 전파는 따로 빼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 목소리가 작으니까 이거를 증폭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뭐예요? 트랜지스터예요. 멀리서 받으면 소리가 작잖아요. 이제 그걸 증폭시켜주는 게 트랜지스터고, 스위칭 작용도 해서 때로는 전류를 흐르게도 했다가 못 흐르게도 했다가 하는 게 트랜지스터고요. 그 다음에 직접 회로예요. 몰집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 많이 누워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네달이 가진 반도체가 바로 이거예요. IC라고 하는데, 다양한 반도체 소자의 회로를 하나의 기판에 정밀하게 만든 반도체 소자예요. 회로 사이의 거리가 짧아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보는 반도체가 이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센서.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달라지게 되는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 센서, 압력 센서, 습도 센서, 그다음에는 뭐 빛 센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감지를 해서 그 감지해서 변화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회로에서 그 전기 신호를 받아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센서고, 이것 또한 다 뭘로 만들어냅니까? 여러분들 반도체를 통해서 만들어내요. 참고로 이제 보면은 직접 회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의 램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램. 그러니까 잠깐 저장을 했다가 쓰는 램. 시스템 반도체는 CPU나 GPU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CPU나 GPU 같은 게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래픽, 중앙 처리 장치, 그다음에 컴퓨터의 메인 연산 장치.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쓰는 그 핸드폰에 있는 SSD 뭐 용량 있잖아요. 128기가, 64기가 나오는, 아니면은 메모리 같이 USB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머지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내신 기초 문제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은 1, 2번에 4, 3번에 4, 4번도 4, 5번에 5, 6번은 2번입니다. 자, 질문 있어요? 내신 기초 질문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신 실전 문제. 자, 1번에 2, 2번에 3, 3번은 1, 4번에 5, 그 다음에 5번에 3, 6번에 5, 7번에 1, 8번에 2, 9번에 3, 10번은 2. 자, 그 다음에 11번. 이게 서술형 보면은 그림과 같이 반도체 소자 기역을 전지, 교류 전원, 스위치하고 연결을 하고 S1 또는 S2를 닫으면 A점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했을 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 S1만 닫았을 때 전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S2만 닫았을 때는 원래는 교류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까 전류하고 시간 사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런지 아래 부분이 잘려 나갔죠. 그 이유는 정류작용이 일어나서 마이너스 방향 흐르는 전류가 안 나온 거다. 따라서 정류작용을 하는 기역 뭡니까? 다이 오드에 해당이 될 거예요. 즉 이건 어차피 전지는,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직류예요. 그 전류가 흘렀다라는 소리는 여기에 뭐가 왔다는 소리예요? P, N.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는 흘렀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S2만 닫으면 보세요. 얘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류는요 220V 60Hz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220V 전압은 알잖아요. 1초에 60번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진동수가. 이게 60번이 흔들린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했을 때 전류가 흘러. 근데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전류가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일 때는 흐르는데 여기가 반대일 때는 못 흐르고 흐르고 못 흐르고 흐르고 못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이오드고 그 까닭은 즉 교류 전류를 정류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다음에 12번. 아이고. 다음은 A에 대한 자료이다. 자, 보면은 A는 정기적 성질이 기역인 물질로서 규소와 저마늄 등이 있다. 정기적 성질이 뭐예요? 정기적 성질이 모함 물질이에요. 규소와 저마늄은 준금속 물질, 즉 뭡니까? 도체와 보도체의 중간 정도의 물질이고, A는 직접 회로 발광 다이오드, 태양전지를 만드는 기본 소재가 된다. 예, 태양전지도 여러분들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들어냅니다. A에 니은을 하면 A의 정기적 성질이 바뀌어 전류가 잘 흐른다. A는 뭡니까? 반도체죠. 그죠? 반도체고. 도체, 부도체와 비교해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역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뭐예요? A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를 하면, 다른 말로 불순물을 첨가하는 걸 뭐라고 불러줘요? 도핑을 해주면 정기 성질이 바뀌게 되는데,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은, N형 반도체는 몇 족 원소 토핑합니까? 전자가 많은 15족 원소를 15족 원소인 누구예요? 인이나 AS, 비소를 토핑을 해주고,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몇 족 원소? 13족 원소인 붕소나 알루미늄을 이 안에다가 토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를 해주면은 13족 원소 토핑해주면은 P형, 15족 원소 토핑해주면은 N형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 7번이요? 자, 그림은 반도체 소자 P의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면 A에는 양공이 있는 걸로 봐서는 무슨 반도체입니까? P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전자가 남는 걸로 봐서는 N형 반도체에 해당이 돼요. 이게 모식적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따라서 A는 P형 반도체이다. 틀렸죠? A는 N형 반도체이다. 틀렸죠? P는 정류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쵸? 이게 다이오드잖아요. 이 다이오드 자체가 정류작용을 할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자, B는 N형 반도체니까 몇 족 원소를 토핑시킨 거예요? 15족 원소를 토핑을 시킨 거고, P형 반도체는 여기다가 몇 족 원소? 양공이 생겨야 되니까 14족보다 전자가 하나 적은 거, 얘는 14족보다 전자가 하나 많은 거를 토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규세의 원자과 전자가 3개가 아니라 뭐예요? 5개짜리의 불순물을 첨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또 있어요? 없어요? 네.